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 지난 10월부터 고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을 피해자로 입건한 뒤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 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이 이 고인의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많은 정보가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유명인의 수사 관련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중의 관심이 사실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들의 알 권리도 있지만 사실 이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내밀한 사생활 영역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 대중의 알 권리가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선균 씨 3차 소환 조사 당시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 시약 검사라든지 어떠한 모발이나 이제 채모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다라고 한다면 3차 조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고소를 한 공갈 사건과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든 마약 수사도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실 두 가지가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수사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19시간이나 조사가 진행이 됐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정이 넘긴 시각에는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변호인이 입회해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억울함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누구의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까라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하는데 이용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원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 부정되거나 다 인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진술이 배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결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2달 전 내사 단계부터 좀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미 좀 이름을 특정한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후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 상황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혐의만으로 모든 수사 상황들이 좀 외부에 전해지는 관행들이 이번에도 반복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중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내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뉴스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한 것에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의 알 권리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너무 수사의 이제 초기 단계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이제 이선균 씨의 이름이 나오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 이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당사자의 이름을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떠한 뭐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한 단계로 나아간 것은 맞은데 예. 그러한 정보가 다 고스란히 외부로 유출이 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선균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선균 씨 관련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선균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공갈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제 가해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 여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소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선균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경찰도 이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이선균 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든지 뭐 취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선균 씨 비부가 전해진 가운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다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자,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출석해서 아기를 안은 채 법원에 도착했어요.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는 내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도 되지 않고 바로 그냥 불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도주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재개된 그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후에 이제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혔는데 아이를 안고 출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법원에 아이를 안고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마도 본인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요. 구속합니다. 구속하고요. 아이는 뭐 친척이라든지 친지 아니면 아이 아빠가 있을 것이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인계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